MBTI의 16가지 유형 중 ESFP만큼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이들이 또 있을까요? 흔히 인간댕댕이, 걸어다니는 도파민, 혹은 오늘만 사는 욜로족으로 불리는 그들은 존재 자체만으로 주변의 공기를 바꿉니다. 잿빛 도시를 총천연색으로 물들이는 화가처럼 그들은 어딜 가나 좌중을 압도하는 에너지로 사람들을 무장해제시키고 웃게 만듭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꼴을 도저히 보지 못해 기어이 농담을 던지고 낯선 사람과도 5분 만에 형, 동생을 맺는 친화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복잡한 이론이나 골치 아픈 미래 따위는 나중에 생각하자 라며 쿨하게 넘겨버리고 당장의 맛있는 음식, 좋은 음악, 짜릿한 경험을 찾아다니는 그들의 모습은 세상 걱정이라곤 하나 없는 천진난만한 아이처럼 보입니다. 곁에 두면 지루할 틈이 없고 우울한 날 처방받고 싶은 비타민 같은 존재들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그들의 눈부신 조명 뒤에는 그 빛의 세기만큼이나 짙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들이 1년 365일 약속을 잡고 잠시도 쉬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고 밤새 술잔을 기울이며 새로운 자극을 찾아 헤매는 것은 단순히 노는 것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혼자 남겨지는 순간 찾아오는 적막을 견딜 수 없어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생존 본능에 가깝습니다. 남들에게 침묵이 휴식이라면 ESFP에게 침묵은 마치 우주 한복판에 홀로 버려진 듯한 진공 상태의 공포이자 자신의 존재가 지우개로 지워지는 듯한 끔찍한 불안입니다. 소음이 멈추면 생각이 시작되고 생각이 시작되면 억눌러왔던 불안이 스멀스멀 기어나오기에 그들은 본능적으로 볼륨을 높여 내면의 소리를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화려함은 어딘가 모르게 처연합니다. 무대 위에서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누구보다 행복해 보이지만 막이 내리고 모두가 떠난 뒤 텅 빈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여는 순간 밀려오는 거대한 공허함에 몸서리치는 사람들. 타인의 기분을 띄워주기 위해 과장된 몸짓과 웃음을 팔며 분위기 메이커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만 정작 자신의 깊은 우울과 상처는 나는 밝은 사람이어야 하니까라는 강박 속에 구겨 넣어 속으로 골마가는 사람들. 사람들에 둘러싸여 건배를 외치면서도 문득문득 사무치는 외로움을 느끼는 군중 속의 가장 고독한 영혼들. 슈퍼스타라는 유쾌하고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ESFP의 진짜 얼굴, 그 외로운 민낯을 마주하려 합니다. 왜 그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야만 하는지, 그 소란스러운 축제 속에 감춰진 결핍은 무엇인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1. 결핍의 근원. 내가 보이지 않으면 나는 존재하지 않아. 존재론적 공허와 타인 의존성. ESFP가 가진 결핍의 가장 깊고 어두운 뿌리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고 오직 타인의 반응을 통해서만 확인하려는 치명적인 의존성에서 시작됩니다. 내향적인 유형들이 외부의 문을 닫고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에너지를 길어올린다면 주기능이 외향 감각인 ESFP는 철저히 외부 지향적입니다. 그들은 세상이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만 내가 여기 있구나를 실감합니다. 문제는 이 거울이 사라지는 순간, 즉 타인의 시선이 거두어지는 순간 그들은 자기 자신이 증발해버리는 듯한 끔찍한 소멸의 공포를 느낀다는 점입니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말했다면 ESFP의 무의식적 명제는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본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반대로 말하면 아무도 나를 보지 않고 찾지 않는 시간은 그들에게 곧 죽음과도 같은 무의미의 시간입니다. 이들에게 타인의 관심과 호응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산소이자 자존감을 유지하는 정서적 링거입니다. 대화의 중심에서 밀려나거나 자신이 던진 농담에 정적이 흐르거나 스마트폰 알림이 오랫동안 울리지 않을 때 ESFP는 산소 공급이 중단된 심해 잠수부처럼 질식할 것 같은 불안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리해서라도 분위기를 주도하고 남의 일에 오지랖을 부리며 때로는 다소 과한 개그나 튀는 행동으로 시선을 강탈하려 합니다. 남들이 볼 때 왜 저렇게까지 해? 싶은 그들의 과잉 행동은 단순한 관종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시야 속에서 잊히지 않기 위한 처절한 생존 몸부림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향은
역설적으로 그들의 자아를 텅 비게 만듭니다. 나의 행복과 가치가 타인의 좋아요, 개수나 웃음소리에 저당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좋아하면 나도 좋고 남들이 별로라고 하면 나도 싫어지는 이 줏대 없는 동기화 과정 속에서 정작 진짜 나의 취향, 신념, 욕망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느라 너무 바쁜 나머지 가면 뒤에 숨은 맨 얼굴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색깔을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주변 색에 맞춰 끊임없이 변해야 하는 카멜레온처럼 고유의 색이 없는 비극을 떠안고 사는 것입니다. 더욱이 ESFP에게 가장 취약한 열등 기능인 내향직관의 부재는 이들을 더욱 외부 자극에 매달리게 만듭니다. 깊은 사색, 추상적인 미래 혹은 나는 누구인가? 와 같은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하는 것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기피합니다. 생각의 늪에 빠지는 순간 찾아오는 그 묵직한 우울감과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감당할 멘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묵은 그들에게 괴물입니다. 혼자 있는 방 안에 정막이 흐르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너 이렇게 살아도 돼? 사람들이 떠나면 너한테 뭐가 남지? 라는 날카로운 내면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목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그 검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잠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들은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켜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고 시끄러운 음악으로 공간을 채웁니다. 끊임없는 외부의 소음으로 내면의 목소리를 익사시키는 것. 이것이 ESFP가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는 유일한 방어기제입니다. 겉으로는 세상 쿨하고 근심 걱정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단 한순간도 온전히 혼자 서 있을 수 없어 타인의 온기에 기생해야만 하는 연약한 어린아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동의 모순 회피형 쾌락주의자의 쳇바퀴 고통을 마취하는 화려한 도피. ESFP는 종종 주변 사람들로부터 너는 참 인생 편하게 산다, 복잡한 생각 없이 사는 내가 부럽다라는 칭찬인지 비아냥인지 모를 평가를 듣곤 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터져도 아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라며 대책 없이 술을 마시러 가거나 당장 카드값이 밀렸는데도 일단 떠나자 라며 여행 가방을 싸는 그들의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초월적인 긍정왕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낙천주의를 건강한 멘탈이나 긍정적인 마인드셋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탐닉하는 쾌락은 삶의 기쁨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면하지 않기 위해 혈관에 투여하는 강력한 모르핀이자 마취제입니다. ESFP의 뇌 구조에는 부정적인 감정을 분리수거하고 처리하는 소각장이 존재하지 않는 듯합니다. 슬픔, 우울, 진지함, 심각함 같은 무겁고 끈적한 감정 데이터가 입력되면 그들의 정신은 곧바로 시스템 오류를 일으킵니다. 그 불편한 감정을 씹어삼키고 소화할 능력이 없기에 그들은 갈등 상황이나 해결해야 할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직시하고 풀어내기보다 즐거움이라는 화려한 포장지로 덮어 은폐하려 듭니다. 야, 분위기 처지게 왜 그래?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좋은 게 좋은 거잖아. 골치 아픈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놀자. 이것은 쿨한 게 아니라 비겁한 것입니다. 이것은 긍정이 아니라 외면입니다. 그들은 당장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잊기 위해 쇼핑으로 카드를 긁고 자극적인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밤새 게임을 하거나 필름이 끊길 때까지 술을 마시며 감각적 쾌락에 자신을 내던집니다. 시각, 미각, 청각의 볼륨을 최대로 높여 이성적인 사고 회로를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취에는 반드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약효가 떨어지고 술이 깨면 잠시 덮어두었던 현실의 문제는 사라지기는커녕 이자가 붙어 더 거대해진 괴물이 되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늘어난 카드값, 깨질 듯한 숙취, 해결되지 않아 골마 터진 갈등, 허무함만이 덩그러니 남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 끔찍한 현타를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은 또다시 그 괴로움을 잊기 위해 더 강하고 더 자극적인 쾌락을 찾아 나섭니다. 이 악순환의 굴레 속에서 그들의 삶은 겉으론 화려하고 즐거워 보이지만 실상은 알맹이 없이 껍데기만 남은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합니다.
계획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기능이 결여된 그들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긴다는 그럴듯한 명분하에 자신의 미래를 담보로 잡아 하루살이처럼 살아갑니다. 내일의 나를 굶겨서 오늘의 나를 배불리는 셈입니다. 그 비극적인 딜레마는 밤에 찾아옵니다. 밤새 화려한 조명 아래서 웃고 떠들다 들어와 침대에 쓰러진 직전 천장을 바라보는 그 짧은 순간, 마취가 풀린 틈을 타고 나 진짜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러다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냐? 라는 섬뜩하고 서늘한 자각이 비수처럼 꽂힙니다. 하지만 그 공포가 너무나 크기에 그들은 다음날 아침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퉁퉁 부은 눈을 하고 다시 웃는 가면을 뒤집어 쓴 채 집을 나섭니다. 멈추어서 생각하는 순간 자신이 쌓아 올린 모래성이 와르르 무너질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도 멈추지 못하고 벼랑 끝을 향해 웃으며 달려갑니다. 3. ESFP가 가면을 벗고 단단한 땅을 밟는 법, 쾌락을 넘어 실존으로 당신이 가진 폭발적인 에너지와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친화력은 분명 신이 당신에게만 허락한 축복이자 선물입니다. 삭막하고 건조한 이 세상에 윤기 흐르는 웃음을 불어넣고 지쳐 축 늘어진 사람들의 엉덩이를 기어이 들썩이게 만드는 마법 같은 힘은 오직 당신만이 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빛이 당신 자신을 태워버리는 불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을 비추느라 정작 당신의 내면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이제 타인의 시선이라는 달콤한 마약에서 벗어나 무대 위가 아닌 단단한 땅 위에 홀로 서도 무너지지 않는 뿌리를 내리는 3단계 생존 기술을 제안합니다. 1. 침묵과 친해지십시오. 디지털 디톡스와 고독 연습 빈방을 채우는 법. ESFP에게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적은 심심함과 정적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훈련은 바로 그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고독의 근육을 기르는 것입니다. 외부 자극이 차단된 상태에서 오는 막연한 불안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하루, 그게 힘들다면 하루에 딱 30분이라도 좋습니다. 스마트폰, TV, 컴퓨터, 시끄러운 음악, 친구와의 카톡, 당신의 감각을 자극하는 모든 전원을 끄고 온전히 빈 방에 홀로 남는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십시오. 처음에는 금단 현상처럼 손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당장이라도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이 일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외부 자극에 중독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지루함과 끔찍한 정적을 뚫고 지나가야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정말 행복한가 아니면 행복한 척을 하고 있는가? 내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 말고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타인의 박수 소리나 좋아요, 개수 없이 오직 나 스스로 나와 대화하는 이 시간만이 구멍. 난 당신의 자아를 메워줄 유일한 재료가 됩니다. 침묵은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채울 수 있는 가장 꽉 찬 공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감정의 쓰레기통을 비우십시오. 슬픔을 직면할 용기 오는 것은 지는 게 아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외면한다고 사라지는 안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빛과 같아서 갚지 않고 방치하면 복리로 이자가 붙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우울, 분노, 비참함, 슬픔이 찾아올 때 습관처럼 술 마시고 있자, 놀면서 털어버리자라며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해결이 아니라 유예일 뿐입니다. 그 찌질하고 축축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슬픈 영화를 보며 꺼이꺼이 소리 내어 울어도 좋고 아무도 보지 않을 일기장에 세상 온갖 욕설과 한탄을 쏟아내도 좋습니다. 아, 내가 지금 사무치게 외롭구나. 내가 지금 미래가 보이지 않아 무서워서 떨고 있구나.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가장 못난 감정까지 끌어안고 솔직하게 마주할 수 있을 때 당신은 남을 웃기는 가면 쓴 광대가 아니라 아픔을 아는 진정으로 성숙한 어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내 안의 슬픔을 소화시킨 사람만이 타인의 슬픔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3. 충동과 직관 사이에 멈춤 버튼을 만드십시오. 5년 후 시뮬레이션 미래의 나를 사랑하는 방식. 무언가를 미친 듯이 지르고 싶을 때, 당장 비행기 표를 끊고 싶을 때,
욱하는 마음에 날 선말을 뱉고 싶을 때 본능이 시키는 대로 저지르기 전에 딱 10초만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가장 약한 기능인 내향직관을 억지로라도 깨워 흔들어야 합니다. 이 행동을 저지르면 5년 뒤에 나는 이 순간을 추억하며 웃고 있을까? 아니면 카드값과 후회 속에서 울고 있을까? 지금 당장의 짜릿한 쾌락이 아니라 이 선택이 불러올 파장과 결과를 아주 잠시만이라도 시뮬레이션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욜로는 한 번뿐인 인생이니 막 살라는 뜻이 아니라 한 번뿐인 인생이니 순간의 유혹에 탕진하지 말고 후회 없이 가치 있게 살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미래의 나를 위해 현재에 끓어오르는 욕망을 아주 조금만 유예할 줄 아는 인내심. 그 참음이 족쇄가 아니라 당신을 빛과 후회로부터 지켜줄 진정한 자유의 날개가 되어줄 것입니다. 미래의 당신이 현재의 당신에게 고맙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선택을 하십시오. 화려한 조명이 모두 꺼지고 시끌벅적하던 관객들이 모두 떠난 뒤 두꺼운 화장을 지우고 화장실 거울 앞에 홀로 선 당신의 모습이 때로는 참을 수 없이 초라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음을 압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의 중심에서 웃고 떠들던 슈퍼스타는 온데간데 없고 정막 속에 덩그러니 남겨진 나는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쭈글쭈글해진 것 같은 기분. 그 급격한 낙차에서 오는 현기증이 당신을 괴롭혔을 테지요. 사람들이 나의 밝고 유쾌한 모습만 좋아해 줄 것 같아서 우울하고 축 처진 나를 보여주면 너답지 않게 왜 그래? 라며 모두가 실망하고 떠나갈까봐 두려워 입꼬리에 경련이 일도록 억지로 미소를 지탱하고 있는 당신의 그 마음이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나의 슬픔이 타인에게 짐이 될까봐, 분위기를 망칠까봐, 차마 나 힘들어 한마디를 뱉지 못하고 삼켜야 했던 수많은 밤들을 이해합니다. 당신에게 타인의 웃음은 훈장이었지만 동시에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무거운 족쇄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부디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화려한 조명 아래서 춤추고 노래할 때만 가치 있는 엔터테이너가 아닙니다. 당신이 사랑받아야 할 이유는 남들을 즐겁게 해주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입장료를 내고 사랑을 구매해야 하는 공연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대사 없이 멍하니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보는 당신도, 화려한 옷 대신 늘어난 티셔츠를 입고 방바닥을 뒹굴고 있는 당신도, 때로는 세상이 무너진 듯 지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는 당신도 그 모습 그대로 충분히 사랑스럽고 애틋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완벽하게 연출된 퍼포먼스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당신이라는 사람의 체온, 그 서투르고 인간적인 진짜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은 당신이 웃겨주지 않아도, 당신이 우울해 있어도 당신의 곁을 지킬 것입니다. 당신의 밝음 뒤에 있는 그림자까지 사랑해야 진짜 사랑이니까요. 그러니 이제 그 무거운 괜찮은 척의 가면을 내려놓고 편안한 숨을 쉬어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빛을 내려고 배터리가 방전될 때까지 자신을 혹사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당신이 애써 빛을 뿜어내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존재 그 자체만으로 주변을 따뜻하게 데우는 온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없어도 당신의 삶은 여전히 아름다운 무대이고 당신은 누군가를 위한 조연이 아닌 그 무대의 당당하고 유일한 주인공입니다. 오늘 밤은 부디 남이 아닌 당신 자신을 위해 굿나잇 인사를 건네시길 바랍니다.